여러분은 결혼을 하셨나요?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죠? 그 결혼의 현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할 거예요. 어떤 거냐? 개구리 왕자. 하지만 이건 그 뒷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의 뒷이야기인데,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이들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반성도 하고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은 존 세스카라는 분이 쓰셨고요. 그림은 스티븐 존슨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글이 굉장히 유쾌해요. 예전에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들이 삼형제 이야기? 네, 그 책하고 같은 작가거든요. 너무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전곡을 콕콕콕 찔러요. 애들도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 생활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 이야기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가 민망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표지를 보시면 개구리 왕자인데 그 뒷이야기,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이 표지가 굉장히 독특해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진짜 책 앞표지예요. 어떤 책의 앞표지. 그리고 뒷표지를 보면 이게 꼭 또 책의 뒷표지예요. 이게 책 한 권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연지를 보니까 좀 까맣죠. 왜 그럴까요? 결혼 생활이 암울한 걸 좀 얘기하는 걸까? 모르겠네. 작가 의도까지 모르겠지만 연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은 개구리 왕자 뒷이야기 패러디 책이잖아요. 원전을 먼저 읽고 나야 패러디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개구리 왕자 책을 먼저,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거 쉽고 재밌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첫 장면이 중요합니다. 우리 원래 이야기의 끝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끝났나요, 여러분? 공주는 개구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랬죠? 이제 개구리는 왕자로 변했지요. 그래서 둘이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찰칵 결혼사진까지 찍었어.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예, 우리 막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의 현실이 바로 드러나요. 앞에 이 장면이 이 작가의 정말 센스, 재치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특히 세 줄을 좀 실감나게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감나게 읽는데 애들은 사실 눈치는 못 채요. 왜냐? 결혼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자, 뭐라고 읽느냐? 그래요. 둘이는 한동안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다는군요. 한동안. 뭐 신혼 초에는 그렇죠. 깨가 쏟아지고, 그죠? 늘 붙어 있어도 실증나지 않고. 좋아요. 둘이는 아주 행복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본색이 드러나네요. 자, 세 번째가 더 충격적입니다. 뭐 사실대로 말하죠. 둘은 정말로 비참했답니다. 라고 솔직하게 발언을 해요. 저희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가정 행복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분도 계시죠? 이제 그렇게 딱 세 줄로 이 집안의 광경, 풍경,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실감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왜 둘이 비참했을까요? 사실은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입맛부터 시작해서 빨래를 개고 벗어놓는 것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습성을 못 버려. 자, 일단 개구리 왕자 보세요. 애들하고 이거 나중에 토론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누가 더 잘못이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라는 걸 토론을 제가 해봤는데 2학년하고 해봤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너무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건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개구리 왕자 보세요. 혀를 쭉 내밀죠. 이 습성을 버릴 수가 없어. 왕자로 변했지만 항상 우리 남편이 혀를 날른다면 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더럽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주 보세요. 표정이. 아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다가 개구리 원래도 습성이 어떻죠, 여러분? 팔짝팔짝 뛰잖아요. 이 거울에 비친 모습 보세요. 여기저기 막 팔짝팔짝 뛰어다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불편하고, 그죠? 예,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우리 잔소리 안 하고 싶지 않나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근데 그들이 하게 만들잖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뛰어다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의젓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는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늘 옛날 자기 자신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개구리 왕자 책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게 그 공주가 뽀뽀를 해서 왕자가 돼서 행복하게 되는 과정까지 그림책을 늘 그리워해. 자, 그런데 보시면 얘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입술도 나오고요. 개구리 두 마리가 막 손잡고 뛰어다니는 게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발견했어요. 근데 장면마다 거의 나와. 이 장면이 왜 나올까?
하지만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잔소리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옛날에 미쳤지 내가 왜 뽀뽀를 내가서 결혼을 하게 했을까 그런 후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거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러자 아주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숲속으로 막 달려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한번 그 다음 장면 상상해 보실래요? 그림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느 부분에서 상상의 질문이 갈지, 어느 부분에서 추론의 질문이 갈지, 회상의 질문이 갈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자, 마녀 같죠? 일반 사람 같진 않죠? 마녀입니다, 마녀. 왜 갑자기 마녀한테 왔을까요? 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요게 반복되니까 이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마녀님, 실례합니다만, 마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말해봐, 자네. 입맞출 공주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전 이미 입을 맞췄는걸요. 전 개구리 왕자랍니다. 마녀님이 저를 도로 개구리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을 맞춰 잠을 깨워줄 공주. 그러니까 잠자는 숲속에 미녀를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자, 누굴까요, 여러분? 네, 잠자는 숲속의 미녀,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예요, 마녀. 자, 앞으로 마녀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마녀는 어디에 나오는 마녀일까라고 요 정도만 나와도 물어보면 애들 다 알아요. 명작동화 어릴 때부터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잠깐만 마녀가 나오는 옛날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힌트가 있어서 애들 금방 맞춰. 또는 이거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요 장면을 바로 내려놓으세요. 그냥 잠깐만 잠자는 숲속의 마녀가 아니라 미녀죠. 그 미녀에 도대체 어떻게 마녀가 나왔고 어떻게 뽀뽀를 해서 깨어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고 해결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접하는 것도 괜찮아. 다 끝나고 나서 호기심을 연결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연결고리를 바로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흥미가 굉장히 극대화돼서 다음 이야기가 또 상상이 되고 궁금해져요. 이번엔 또 어떤 마녀가 나올까? 이런 부분. 근데 다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보자. 그럼 벌써 호기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일 읽어줄게, 다음에 읽어줄게,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읽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상하는 의미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전 개구리 왕자예요. 라고 강조를 해요. 그쵸?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개구리 왕자 안 나오잖아요. 자, 자네는 개구리처럼 보이지 않는 걸. 아무튼 그거 그렇고. 그러면 난 자네에게 나쁜 마법을 걸어야겠어. 수백 년 동안 잠자는 미녀를 깨우러 오는 왕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 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개구리 왕자는요, 우리 아이들처럼 똑똑해. 명작 동화를 다 봤어요. 그래서 뽀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벌써 보세요. 도망가죠. 대답도 하지 않고 얼른 달아나 버려요. 자, 또 다른 마녀를 찾아왔습니다. 누굴까요? 모습만 봐선 잘 추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사과를 한번 먹어보지 그래 라고 얘기가 나와. 뭘까요? 백설공주인 거지, 백설공주. 근데 왕자가 왜 그렇게 옛 이야기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공주도 많이 나오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왕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공주를 구하러 와.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다음에 준비를 할게요. 정말 놀라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역사적으로 기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야.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릴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애들한테 나도 옛날에 막 사과 먹었는데 쓰러졌던 기억이 나네. 선생님이 그러면 백설공주예요? 몰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과 먹고 쓰러졌던 기억이 나. 어지러웠어. 막 이러면 애들이 막 킥킥대고 웃고 지네들끼리 눈을 사인을 보내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번에 누굴 또 찾아갔을까요? 이거 보면 너무 아이들이 좋아해요. 자, 아이스크림 막대만 꽂았어. 또는 콘만 꽂았는데 아이스크림 나와 이렇게. 또는 하나 꽂았는데 두 개가 나와. 쌍쌍파. 너무 좋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 그리고 벽을 찍어놓은 먹어보니까 초콜릿이야. 달콤해. 누군지 아시겠죠? 헨젤과 그레텔. 애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도 개구리 왕자가 감히 끼어들면 안 되겠죠. 얼른 도망을 가요. 그런데 얘를 구원해줄 자를 만나요. 누굴까요? 삐르릉. 자, 요정. 근데 요정이 어디서 나오는 요정일까요?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보시면 호박도 있고요. 마차도 있어요. 막 이렇게 멋진 마차도 있고. 뭘까요? 신데렐라. 애들도 다 알아.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노래도 있죠, 그죠? 마법이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마법이 걸리나? 풀리나? 제가 일부러 걸리나? 풀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헷갈리네. 그러면서 잠깐 또 내려놓고 그 책을 가져와서 읽어줘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풀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옛날에 읽었지만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드디어 임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난 한 번도 개구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개구리는 마술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네가 원하니까 한번 해줘 볼게 하고, 자, 마술봉을 휘리릭 던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또 상상해 보세요. 갖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이에요. 아니, 개구리 마차로 변했다니까요. 헐, 애들도 헐 그래요. 왜냐, 마차로 변하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 몇 시까지? 12시까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놀란 거 보세요, 개구리가. 헐, 그렇게 놀라잖아.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화가 나겠죠. 요정한테도 화가 나고, 또 자기를 밖으로 내몬 공주한테도 많이 화가 났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뭐였을까를 곰곰이 고민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우리 왜 원래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러면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단 15초만이라도 그 상황을 또 현장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예전에 제가 화를 다룰 때 얘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떨어져 있게 되면 평안하게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자기를 객관화하게 된대요. 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눈빛도 보세요. 졸린 게 아닌 것 같아. 반성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자, 마음이 조급해졌어. 왜요? 얼른 가서 공주한테 사과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하다 보니까. 자, 땡! 마법이 풀렸습니다. 땡큼 뛰어갔어요. 자, 보세요.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공주가 맞이하고 나와 있잖아. 사실은 공주도 너무 많이 기다렸던 거예요. 아유,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너무 조용해. 아우, 잔소리도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공주도 너무 많이 걱정을 하면서 자신도 반성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여기 또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개구리가 폴짝폴짝 손잡고 뛰어다닌다 그랬죠? 또 보시면 입술도 있고요. 뭐 뽀뽀할 때, 키스할 때 그 입술 같죠? 뭐 방패도 있고 막 그러네요. 얘가 계속 나와. 그리고 개구리 왕자의 그 문 흔드는 이거 뭐라 그래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그러면 서로 너무 미안한 눈빛으로 너무너무 걱정시켜서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이런 거겠죠? 자, 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둘이 원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행복하게 끝나죠? 대부분 이야기는 그래요. 자, 여기도 자, 왕자는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원래 공주가 왕자한테 입을 맞췄잖아. 전에는. 그죠? 이번에 왕자가 공주에게 입을 맞췄어요. 둘이는 개구리가 되었지요. 왜 하필 개구리가 되었을까요? 이거 애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거로 그냥 애들하고 충분히 하부르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상상으로 끝나도 괜찮고, 아니면 같이 개구리가 됐다라는 건 이제 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상상을 해보고 수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둘이는 영원히 행복하게 팔딱팔딱 뛰어다녔답니다. 끝. 근데 뒷이야기 더 이상 안 나오겠다. 또 나오면 골치 아픈 거죠. 자, 이렇게 끝나야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느끼셨나요? 결혼은 현실이잖아. 그죠? 현실. 근데 서로 좋기만 할 수는 없잖아. 형제지간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뭐 맨날 좋기만 하죠. 할 수가 없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 저한테 하는 얘기 같네요. 너그러움, 그죠? 베품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런 거 좀 말해주는 것 같은데, 아까 왜 방패막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그게 나왔었죠. 처음 장면부터. 그렇다면 나중에는 결국 둘이 개구리가 돼서 뽀뽀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저희 아이들하고 개구리 왕자가 했던 행동은 옳다라고 논제를 정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은 쉽게 말하면 개구리 편인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대는 공주 편이야. 근데 굉장히 첨예하게 나와요, 주장 자체가. 아이들과 함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차부터 질문도 하시면서 그 질문에서 논제를 정하셔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을,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개구리의 행동은 옳다, 뭐 이런 부분으로 토론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하기,
생각하기, 그래서 책 안에 있는 행간에 숨어있는 의도, 행동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이 과연 뭘까?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건 뭘까? 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토론까지 이끄는, 하부르타까지 이끄는 우리들도 좀 반성까지는 아니어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구리 왕자 그 뒷이야기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